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제1회 졸업식이 서울대학교에서 베풀어졌습니다. 경제적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일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운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2년 전 서울대학교에 부설한 이 방송통신대학은 초급대학 졸업에 방송대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55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요. 예, 여기는 방송대 정문 근처인데요. 여기 대학로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편에는 예전에 경성제대, 서울대 이렇게 쭉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건대식 건물이 처음 들어선 것이 공업전습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공업전습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적인 면하고 이제 그 실물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901년인가요? 2년인가? 2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보부상 단체였던 대한상무회의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단체를 인가받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건 조건이 상공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해서 정부에서 상공학교 관제를 공포를 했고요. 근데 공포만 되고 정작 학교 설립은 차일피일 미뤄졌죠. 그렇다가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이 학교 이름을 그럼 농상공학교로 바꿨다가 1907년경에 다시 이제 상공을 떼버리고 이제 공업전습소 관제로 이제 바꿔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공업, 농업, 상업은 이제 따로 여러 학교들이 있으니까 조선의 당시 한국에 뒤처진 공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제 일본 측의 뭐 좀 산업 육성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1907년에 학생 모집 공고가 나는데 그게 왜 이 자리에 공업전습소가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공업전습소 학생을 모집하는데 1차적으로 모집 대상은 뭐냐면 공업가의 자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수공업자이면 그 자식이 이제 1차적으로 입학해야 한다 이런 식의 조건인데요. 사실은 이 일대가 지금 이화동 남쪽이나 충신동이나 저쪽에 이제 그 동숭동이나 그 인구가 많지는 않았는데 가장 특화된 이제 영역이 산업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성균관 쪽에 반촌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백정들이 많이 살았고 고깃집 또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 다들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소가죽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쪽 일대에 가죽을 가지고 미투리, 그러니까 이제 가죽 미투리라고 하죠. 당해라고도 하고요. 가죽신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고요. 집집마다 소가죽 몇 장씩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가공해서 신발 만드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의 주업이었고, 또 저기 이화 내거리 쪽에 가면 장생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이제 궁중에서 소용되는 궁중과 이제 권문 부잣집들에서 쓰는 관을 제조하기 위한 이제 시설이 장생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송목이라고 그래서 전국 최고의 목재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관을 뭐 다 쓰기도 하고 일본은 이제 그걸로 가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목공들도 상당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세공인하고 목공과 같은 이제 중세말 조선시대에 이제 공업가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공업가 자제들을 위한 학교를 이 동네에 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직업학교. 그렇죠. 주민들을 배려한 또는 주민들의 분포를 고려한 직업 공업가 학교는 여기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선생님 말씀하셨던 분공이든 목공이든 예, 뭐 화학이나 화학 이런 쪽을 했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 건물은 공업전습소가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중앙시험소라고 해서 이제 예. 공업전습소가 일제강점 이후에 이제 중앙시험소로 바뀐 때 원래 건물이 이제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화재가 있었다는 말도 있고요. 하여튼 그 건물을 없어지고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지금 현재 공업전습소라고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은 이제 문화재 지정 명칭은 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는 거죠.